한마디로 손흥민과 케인의 클래스를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선발 출전한 케인이 딱 45분만 뛰고 1골 1도움으로 2대0을 만들어주고 나갔다면 그 뒤에 한 골차로 쫓기기 시작한 토트넘을 위기에서 구해낸 건 후반 15분에 긴급 투입된 손흥민이었습니다. 경기 대차게 꼬일 뻔했는데 손흥민이 교체 투입 17초 만에 방금 첫 터치였죠. 로셀스의 골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거 골 영상 꼭 보세요. 정말 이건 발만 대면 들어가게 어시스트를 해줬거든요. 자, 이로써 두 선수는 올 시즌 어마어마한 활약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은 13경기 12골 10도움. 와, 이게 진짜 미친 기록이네요. 손흥민도 만만치 않습니다. 12경기 10골 5도움. 각각 경기당 공격 포인트 하나 이상씩 하고 있는데 둘이 합쳐서 22골 15도움. 네, 37개 공격 포인트입니다. 아직 11월 첫째 주인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볼리TV 성혁입니다. 언제나 구독 감사드리고요. 토트넘이 쉽지 않을 것 같던 불가리아 원정에서 비교적 쉬운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2승째를 기록하면서 유로파리그에서 한숨을 돌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선수들의 체력도 적당히 안배한 로테이션 돌린 가운데 거둔 승리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였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한 수비, 그리고 손흥민과 케인이 없을 때 역시나 경기가 안 풀린다는 걸 확인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는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토트넘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결과 포스터인데요. 로셀소의 세 번째 골 직후 장면을 썼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그림만 봐도 골은 로셀소가 넣었는데 마치 손흥민 선수가 골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 골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또 로셀소가 저렇게 고마워하는 게 얼마나 당연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부바까지 네,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루도고레츠전 선발 라인업 보겠습니다. 해리 케인이 선발로 나섰다는 점에서 뭐 제대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뜯어보면 무리뉴 감독이 풀파워로 나서겠다고 한 것은 역시 블러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케인이 앞장을 서서 그렇지 뭐 손흥민, 호이비에르, 뭐 은돈벨레 모두 벤치에서 출발시켰고요. 또 당초 예고한 대로 레길론, 라멜라, 오리에는 아예 명단 지휘가 됐습니다. 관심은 역시 케인과 호흡을 맞출 베일하고 이제 모우라였는데, 베일은 지난 경기 골을 넣으면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이날 사실 뭐 볼을 잡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모우라는 고질적인 결정력 부족이 골칫거리였으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베일하고 모우라가 얼마나 이 케인을 중앙에 두고 좀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게 좀 포인트였는데, 여기에 이제 잦은 부상으로 기복이 심했던 로셀소의 선발 출전이나 이제 발전 없는 윙크스의 기용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긴 했습니다. 뭐 수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단적으로 말하면 전반전은 해리 케인의 존재감, 거창하게 말하면 위대함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로 토트넘 300경기째 출전하게 된 해리 케인, 통산 200번째 골을 기록했는데요. 이날 모우라의 코너킥을 헤더로 꽂아 넣으면서 일찌감치 팀의 리드를 안겼고요. 그 뒤로는 이제 오른쪽 측면과 미드필드 공간을 누비면서 정말 수차례 팀의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특히 모우라에게는 완벽한 패스를 2번이나 넣어줬는데요. 첫 번째 찬스를 놓친 모우라가 다행히 두 번째 기회는 놓치질 않아서 토트넘이 2대0으로 전반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케인도 대단합니다만 케인의 패스를 골로 연결시키는 손흥민의 마무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과 케인, 이 두 선수를 동시에 뛰게 하지 않았습니다. 케인이 하프타임에 나갔고 손흥민이 이제 후반 15분에 투입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날 유일하게 내준 골이 두 선수가 모두 그라운드에 없을 때 나왔어요. 후반 5분에 실점을 했는데, 뭐 수비도 수비입니다만 중원에서 볼이 끊긴 뒤에 너무 쉽게 박스 안쪽으로 상대 선수를 진입시켰던 모습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날 뭐 여러 차례 그랬어요. 특히 이제 실점 장면에서 태클 실패한 윙크스, 미안한 얘기지만 토트넘급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게 만드는 그런 경기였어요. 아무튼 2대1로 쫓긴 무리뉴 감독의 선택은 손흥민을 후반 15분에 급히 투입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모우라 대신에 들어간 손흥민, 들어가자마자 17초 만에 호이비엘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박스 안쪽에서 로셀소한테 정말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줬고요. 그렇게 토트넘은 다시 2골 차로 달아나면서 승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팀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양쪽 풀백인 데이비스와 도어티는 이 팀을 탑4로 이끌 만한 제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도 평범하고 너무도 부진했습니다. 다이어와 토비 알더베르트 수비도 최종적으로는 잘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윙크스와 시소코 조합은 정말 호이비에르 없이는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올 시즌 이 팀이 뭔가 이뤄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케인과 손흥민의 존재감이었어요. 이 경기에서 이 두 선수 동시에 뛰진 않았습니다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지금 폼도 절정이고 욕심 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아무도 이 둘이 욕심 낸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럴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둘이 지금 에이스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어떤 자아를 드러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쪽에 쓰질 않고 팀을 끌어올리고 뭔가 좀 팀의 책임감을 보이는데 쓰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동료들에게 양보를 하고 또 동료들이 좀 길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북돋워주는 리드하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이제 의도적으로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케인이 9.5번 공격수 역할로 사실상 이제 포지션 변경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올 시즌에. 이렇게 좀 새로운 역할까지 본인이 이제 기꺼이 수행을 하면서 더 위대한 선수의 길로 좀 나아가기 시작한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손흥민 선수 역시 지금 올 시즌에 역대급 골 결정력, 정말 이런 시즌 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좀 욕심낼 수 있잖아요. 더 골 넣고 또 상대팀이 또 루도고레츠가 이날 괜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날 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잠그기만 하고, 특히 지고 있는데 골 넣으려고 안 하고 막판에 90분 넘어서 추가 시간 2분 줬거든요, 이 경기. 근데 그 추가 시간 2분 남았는데 교체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많이 위축이 된 루도고레츠였는데, 이 루도고레츠를 상대로 해서 본인이 골을 좀 더 욕심을 낼 수 있는데도 그럴 기회가 있었고, 그런데도 계속 뭐랄까요, 자신이 해야 할 소명을 개인이 아닌 팀을 위해서 지금 쏟아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멘탈적으로도 이 두 선수가 팀의 중심 역할을 하는 방법을 알아낸 게 딱 좀 보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비적인 결함이나 뭐 체력적인 부담 같은 어떤 팀 전체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 정말 올 시즌 뭘 해도 되겠다는, 뭔가 기대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흥민과 케인이 같이 안 뛴으로써 같이 안 뛴 경기였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위기에 있는 두 선수, 루카스 모우라와 지오바니 로셀소, 이 두 선수가 주장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워낙 지금 포인트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입지가 좀 위태롭잖아요. 그런데 이 두 선수가 각각 케인과 손흥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골을 터뜨렸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매우 상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 참 얘기거리도 많고요. 여러모로 참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경기 끝나고 무리뉴 감독이 로셀소에 대해서 공 가지고 있을 땐 좋은데 공 안 가지고 있을 때 오프 더 볼도 안 좋다고 지적을 했던데, 아무튼 좀 앞으로 또 어떻게 할지.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일요일 저녁 9시입니다. 웨스트브롬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인데, 이때야말로 진짜 풀파워로 나오겠죠. 네. 볼리TV 입중계 함께 하시고요. 지금까지 성혁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구독 감사드리고요. 곧 또 돌아올게요. 네, 볼빠 안녕히 계세요.